예, 질의를 하기 전에 사실 본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해서 거짓으로 해명했다가 들통이 나면 말을 바꿔버렸고요. 청와대 대변인 당시 땅 투기 기사에 외압을 행사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친한 언론사 동기인 편집국장에게 좀 봐줘라고 했을 뿐이라며 당당하게 언론의 공정을 해쳤음을 자백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이정현 전 의원은 이런 정도 같은 정도의 말을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에는 명진 스님에 대한 불법 사찰과 사이버 심리전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들 학폭 무마 의혹, 자녀 편법 증여 의혹, 부당한 재산 행사 의혹 등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더니 개인정보, 사생활을 거론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실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은 국민들도 어차피 임명할 거 아니냐라고 패배적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의 자격이 없음을 이 TV를 통해서 지켜보시는 국민들에게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후보자 아들 학폭 사실을 기록한 2장의 진술서인데요. 이 진술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여기 나오시기 전까지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게 알게 된 거죠. 후보자 아들의 학폭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라고 하는 거는 아시죠? 뭐 공식 진술서는 아닌 것으로 공식이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건 간에 말입니다. 네. 최소한 내 아들이 다른 친구를 두드러 패고 어쩌고 했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진술서라면 아버지라면 최소한 내용을 확인하고 아들을 불러서 이게 사실인지 왜 친구를 괴롭혔는지 물어보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훈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아예 무시해버리고 보지도 않고 그리고 오늘 오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걸 내용이 안 봤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봤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내 아들의 학폭 사실이 절절하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 오시면서 보지도 않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질문에 조금 제가 차분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질문하셨을 때는 후보자님, 이 원본을 본 일이 없다는 것이고 내용은 압니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 보셨어요? 아니, 제가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거를 뒤늦게 봤는데 그 사실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그 중에서 무엇이 사실이냐.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그러니까 상당 질문할 사실이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한 거를 저는 확인을 물론 했죠. 예. 자, 이 진술서는 후보자 아들에게 2011년 1월 1학년 때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2012년 3월 2학년이 돼서 학교 폭력을 상담하고 작성한 진술서들이에요. 자, 다음 화면 보시죠. 후보자는 이게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나 2015년 서울시 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요.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는 1학년 때 교사였던 A에게 상담하고 A 교사가 같은 학교 B 교사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B 교사가 피해 학생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교사 C, D에게 상담을 진행해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 결과 학폭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교사만 4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죠. MBC 보도, YTN 보도, 이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하여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교사는 2학년이 되어서 찾아온 피해 학생들이 1학년 때 당한 학교 폭력을 너무 힘들어했고 학폭 피해 보고 뒤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1학년 때 화해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진술서를 쓴다는 건 화해가 되어서 쓴 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다른 교사는요. 피해 학생들은 1학년 때 이미 학교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믿을 수 있는 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달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안 교사들이 이 정도 가해행위면 후보자 아들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그런 말도 합니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한 명이 일관되게 학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체적인 결과들, 즉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당시 피해 학생들을 상담한 교사의 증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진술서 중 하나인데요. 이 진술서에서 피해 학생 모두 4명이고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1학년인 3, 4월부터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눕혀서 밟고 핸드폰을 뺏어서 게임을 하고 자신을 피해 다닌다며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뭐 폭행, 괴롭힘, 갈취 이런 정도인데요. 자, 이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는 사실이 아니고 일부는 사실이라고 할 수 뭐 그렇게 주장하실 걸로 보입니다만, 자, 이 사실이라고 아들이 인정한 내용 중에 후보자가 해명한다고 했던 아이들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정도를 말고 그 정도를 넘어서 폭행이나 괴롭힘 그리고 갈취라고 할 만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그 알고 있는 내용만 이야기해 범위에서는 주시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런 갈취라든가 뭐 핸드폰을 뺏었다든가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혼날까 봐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 10차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 진술서를 받았던 교사들은 이게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 2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물론 이제 그 당시엔 학생이었지만 본인이 입장문을 내면서 그냥 아는 대로 쓰라고 그래서 다른 사례 들은 것까지 썼다고 분명히 밝혔고, 본인도 일방적 가해가 아니고 가해를 했는데 그거는 기록을 안 했다 그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건 2015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문회 때 다 나온 얘기입니다. 뭐냐, 그 담당 조사 상담을 했던 교사분들도 조차도 인정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이걸 서명 날인을 하라 그랬더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공식 진술서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찰서에 옛날에가 조사를 받으면 임의 진술이라는 걸 합니다. 조사받을 때 아는 대로 다 써봐. 그런 정도 수준의 것이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폭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본인의 엄밀한 서명 날인이 있고 말하자면 담당 검사의 그 조서의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무 서명 날인도 돼 있지 않은 거를 이게 진실이니까 이걸 인정하라 그러면 그건 좀 강변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더 주시죠. 아니, 저기 다른 의원님 하고 보충제 하십시오. 아니. 여기 지금 청문회라 가지고요. 지금 저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보충제 하십시오. 자, 다음은 간사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답변하고 또 추가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아니 7분간 좀 들어보세요. 의사 진행에 좀 협조해 주세요. 아니 보세요. 아니 후보자가 답변할 시간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나 또 질의학 추가 질의 할 거 있으면 추가 질의 보충 질의 다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자